수학 익힘책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탁에 앉으니까 원순열에 해당되겠죠. 다섯 쌍의 부부면 모두 10명에 해당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부부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웃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죠. 다섯 쌍이니까 일단 원순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섯 쌍을 원탁에 앉는 방법이 바로 얼마다? 5-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각각 우리가 부부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이 자리 바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팀까지도 부부끼리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2의 5제곱인 우리가 3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24가 되기 때문에 24에다가 3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7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원탁에 앉는 것과 그리고 부부끼리는 이웃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웃하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나중에 부부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각각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역시 원형으로 앉기 때문에 원순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옵션이 있죠. 어떤 옵션이죠? 남학생들끼리 이웃하게 앉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먼저 앉힌다? 여학생들을 먼저 앉혀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구를 앉힌다? 남학생을 앉히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학생이 앉는 방법은, 그죠? 원순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3-1 팩토리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죠? 그죠? 세 군데 중에서 우리가 두 군데를 택해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3P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팩토리얼에다가 우리가 3 곱하기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2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순열에다가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고 하면 여학생을 먼저 앉힌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앉힌다는 아이디어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큰 원의 내부에 7칸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작은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칸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단 한 칸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요것 때문에 원순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색깔 칠하는 문제는 그죠? 순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칠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일 많은 면이 맞닿은 부분입니다. 자, 어딜까요? 그죠? 가운데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에 우리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그죠? 7가지 모두 색깔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가지 색깔이 남잖아요. 이 6가지 색깔이 남는데 요거는 우리가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순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6-1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7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됩니다. 5 팩토리얼 120이죠. 그래서 7에다가 120을 곱하시면 840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죠. 요거는 원순열의 약간 변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탁에 앉으면 원순열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정사각형 탁자예요.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8명이 앉는 방법이기 때문에 8팩토리얼이 되고요. 우리가 원순열에서도 우리가 n-1 팩토리얼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체 n 팩토리얼을 똑같은 경우가 n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 그죠?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경우는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을 4로 나누면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되는데요. 우리가 2 곱하기
6팩토리얼이 우리가 얼마다? 우리가 7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4 곱하기 720 하시면 됩니다. 수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108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자, 근데 풀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순열 하면 이게 원순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8명 중에 회전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면 하나를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다 뭘 곱하면 되냐면 고정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학생을 우리가 앉히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 B를 앉는 경우는 서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고정되는 방법이 여기를 고정할 때 하고 여기를 고정할 때는 다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같은 경우 고정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우리가 그냥 나열한 것을 똑같은 경우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순열이니까 회전을 못하게 고정을 시키겠죠. 거기다가 고정하는 방법을 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역시도 7팩토리얼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답은 108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담는 모든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단 빈 접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접시다. 그리고 우리가 빈 접시도 있을 수가 있다. 일단은 순열 조합 중에서 순열이 되겠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한 접시에 여러 개가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중복, 순열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일단 파이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접시에서 3개의 접시에 과일을 몇 개? 4개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3파이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파이 4는 3의 4제곱이고요. 우리 계산하시면 8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의 숫자 1, 2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우리가 K라고 합니다. 근데 K가 99보단 크고 100만보단 작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K가 99보다 큰데 99는 두 자리죠. 그러면 K는 최소 100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K는 일단은 몇 자리다? 그죠? 일단 세 자리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이 5자리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자리 또는 뭐다 네 자리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자연수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중복 순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볼게요. 그러면 숫자 1, 2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우리가 몇 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면 세 자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세제곱이 되어서 8개가 되고요. 네 자리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1, 2 중에서 우리가 4개를 뽑으면 네 자리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2의 4제곱이 돼서 1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경우가 나뉘었죠? 그럼 이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수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바로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7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호, 스페이드와 클로버를 모두 합쳐서 2번 이상 5번 이하로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이겠죠. 그리고 기호는 2개인데 2번 이상 5번 이하로 사용하려고 하면 중복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근데 2번 이상 5번 이하이기 때문에 2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3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가 5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사용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2개의 기호를 중복 허용해서 2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2의 제곱이어서 4 되겠고요. 3번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2파이, 그 다음 뭐다? 3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가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서로 다른 2개의 기호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택하겠죠. 2의 4제곱이어서 16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5번 사용하는 것은 2개의 서로 다른 기호를 중복을 해서 5개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2의 5제곱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다 더해 주시는 문제겠죠. 그래서 4하고요, 8하고 16하고 32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6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는데요. A는 1에서부터 M까지, B는 1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C가 A의 부분집합이고요.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우리가 M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단 MN은 자연수이고요. M이 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C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근데 공집합이 아닌 거를 구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뭐가 되냐면 전체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그죠? C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비교집합 C가 뭐인 경우? 그죠? 공집합인 경우를 빼버리면 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C가 뭐다? A의 부분집합이겠죠?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집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일 때 요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에 대해서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안 택한 경우도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집합 여기 있는 원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3 역시도 우리가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의 세제곱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론은 부분집합은 여기에 있는 요 원소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두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에서 지금 중복을 사용해서 몇 개다? 그죠? 원소 3개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내는 공식은 결론은 뭐다? 중복, 순열로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A가 지금 어디까지다? M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NA가 얼마이기 때문에 M이 되기 때문에 바로 C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바로 이 파이 m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2의 m 거듭제곱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 한번 보겠습니다. B가 아니고 여기 보면 C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C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비교집합 C가 뭐다? 공집합인 경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공집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요. 여기에 있는 요 B의 원소를 가질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 C는요.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해서 어디까지? M까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M이 분명히 뭐보다 크다? 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N까지 빼버린 N 플러스 1부터 M까지가 여기에 있는 C의 우리가 원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는 원소가 10개거든요. 그 이유가 10에서 1을 빼서 다시 1을 뭐한다? 더하면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M에서 우리가 n 플러스 1을 빼가지고요. 우리가 1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n-n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 개수가 n-n개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2의 n-n 이 거듭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전체 개수는 그러면 몇 개다? 그죠? 우리가 바로 2의 m 개수, 2의 m 거듭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되는 것은 방금 구했습니다. 2의 m-n 거듭제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서는 공집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체에서 공집합이 된 경우를 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뭐다? 중복, 순열로 우리가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의 개수가 원소 개수 M개이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2의 M 거듭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A에서 B를 빼버리면
이때는 1부터 n까지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n 플러스 1에서 m까지를 우리가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원소 개수가 n-n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 n-n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빼시면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집합에서 배웠던 이 공식이 무슨 순열? 중복 순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익힘 제9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1, 2, 3, 3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렬로 배열하니까 이게 순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5개의 수를 보니까 1이 2개, 3이 2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죠? 5개를 나열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이 2개, 그리고 3도 몇 개다 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답이 3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개의 문자, remember네요. 그죠?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은 그런 부분입니다. 모음 볼까요? 모음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 자, 이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 끝에 이가 와야 되는데, 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리 바꿀 필요 없이 똑같은 그런 경우겠죠? 일단은 2개를 우리가 나열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 6개를 우리가 배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 M, M, B, R인데 여기서 보면 M이 2개고요. 우리가 R이 몇 개다? 2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6개를 우리가 배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바로 R도 2개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 뭐도 2개죠? 우리가 M도 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을 2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18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모음이 한 종류밖에 없고요. 2밖에 없죠? 근데 이는 또 자리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개를 제외하고 남은 6개를 우리가 배열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36개의 블럭을 빈틈없이 쌓아 올려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육면체고 이걸 모아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네요. 근데 꼭지점 A에서부터 우리가 B까지 갑니다. 근데 최단 경로의 수를 물은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여기 육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단 경로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가로 3칸, 세로 3칸, 높이 몇 칸? 4칸. 그 모두 몇 칸? 10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우리가 최단 경로를 배웠죠. 그래서 모두 몇 칸?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우리가 10번 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가로가 우리가 똑같이 3개, 우리가 세로도 3개, 높이는 몇 개다? 4개거든요. 그래서 각각 3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20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주어진 하나하나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우리가 이것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구하시면 되는데 입체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단 경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동 방향을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우리가 경우를 A라고 보고요. 위로 한 칸 가는 경우를 B라고 두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 칸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만약에 C라고 둔다라고 하면 여기는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수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각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대각선을 몇 번까지 이용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번까지 볼 수 있죠?
최대 3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대각선을 이용하는 횟수가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0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딱 보시면 AAA,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몇 칸이다, 3칸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AA, BBB를 우리가 나열하는 가지수하고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전체 6개를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A도 3개, 우리가 B도 3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 대각선을 몇 번 사용할 수가 있다? 한 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대각선으로 1칸 갔다가 위로 2칸을 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모두 5칸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A 2번, 그 다음에 B 우리가 2번, 그리고 C 1번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전체 5칸 움직여야 되는데 가로가 2칸이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위쪽으로 2칸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대각선을 몇 번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대각선을 2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갔다가 대각선으로 2칸 갔다가 그죠? 위로 1칸 가면은 딱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4번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이때는 그러면 A 1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칸, 위로 1칸, 그리고 대각선을 우리가 2번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는 전체 4개를 배열하는데 우리가 C가 2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각선 몇 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냐면 대각선 3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여기는 CCC, 그러니까 대각선만 3번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경로의 수는요, 대각선 한 번 이용한 20번, 20가지, 그 다음에 대각선 한 번을 이용하는 30가지, 그리고 대각선을 2번 이용한 12가지, 그리고 대각선을 3번 이용한 1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대각선을 몇 번 이용하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유권자는 3명의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가 있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고 합니다. 기명 투표를 할 때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투표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하는 거고요. 무기명 투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뽑는다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름을,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입니다.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저 구분이 안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일단 뭐하고 똑같겠어요? 그죠? 이때는 우리가 순서가 아까 정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순열인데 이때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순열이 되냐면 중복 순열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선택만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복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은 NPIR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중복조합은 NHR을 쓰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살펴보시면 우리가 10명의 유권자가 3명 후보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명투표의 경우는 우리가 서로 다른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그죠? 우리가 바로 10명의 우리가 유권자가 투표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의 10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3 후보자 중에서 중복에서 택하기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3H10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조합으로 고쳐 주시면 3 더하기 10 빼기 1, C에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10은 13, 그러면 12C 10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12C 2가 나옵니다.
그러면 12p1을 우리가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6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의 열제곱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3의 20은 계산해서 66까지 나오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그리고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4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하는 땅콩 맛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를 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다 주어져 있네요. 일단 중복이 허용이 되고 고르니까 우리가 바로 중복 조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옵션이 걸려 있어요. 뭐냐면 일단 땅콩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포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10가지 맛 중에서 3개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땅콩맛 아이스크림을 미리 뽑아놔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2개만 고르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0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그리고 이제 2개만 택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땅콩맛이 포함이 되니까 한 개는 무조건 땅콩맛을 뽑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땅콩맛을 또 뽑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10가지 맛 중에서 몇 개, 그죠? 2개만 더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NHR을 쓰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조합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2개 더해서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12에서 1 빼면 11C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1P1을 우리가 이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예, 55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포함되면은 아예 제외를 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수학 익힘책 15번 살펴보겠습니다. 딸기맛, 바나나맛, 감귤맛 3종류의 초콜릿 중에서 10개를 고를 때 딸기맛 초콜릿이 2개만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14번하고 동일한 것은 일단은 고르는데 3종류인데 10개를 고르려고 하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땅콩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는 땅콩맛 아이스크림을 미리 선택한 다음에 다시 땅콩맛 아이스크림을 선택해도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딸기맛 초콜릿이 2개만 포함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일단 2개를 택하는데 다음 택할 때는 딸기맛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일단은 2종류만 남겠죠? 그러면 2개를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몇 개? 그죠?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종류의 초콜릿 중에서 8개를 고르는 가지수하고 같아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중복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8개를 택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우리가 2 더하기 8 빼기 1, C의 8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9C 8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C 8은 어떻게 되죠? 그죠? 9C 1하고 같아지겠죠? 답은 몇 가지다? 예, 9가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만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가 요건 아예 제외를 하고 그래서 2가지 맛 중에서 8개를 고르는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보다 작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우리가 정수의 개수는 바로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은 여기에는 x, y, g가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더해도 정수가 나오겠죠. 일단 의미 아닌 정수해니까 바로 0하고 양의 정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우가 나뉘겠죠? 어떻게 나뉘겠어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3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가 되면 우리가 합한 것이 5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우리가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3에서 우리가
3하고 0을 더해서 1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2C0이어서 얼마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한 개를 우리가 택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3 더하기 1 빼기 1, C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3C1이 됩니다. 그럼 몇 가지다? 3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2개를 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개를 더해서 1을 빼고요. 그러면은 4C2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4C는 우리가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뽑으면 되겠네요. 그럼 3 더하기 3 빼기 1, C의 3 되겠네요. 그럼 5C3이 돼서 5C2가 됩니다. 그럼 요건 1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1, C의 4 되겠죠. 그러면은 6C4가 돼서 6C2가 되는 부분입니다. 6P를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얘를 답은 얼마다?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하면 3H0 더하기 3H1 더하기 3H2 더하기 3H3 더하기 3H4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보다 작으니까 경우가 모두 5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책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x를 포함하지 않으면 간단하네요. x를 어떻게 한다? 제외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요. x를 살짝 제외하면 바로 y 더하기 g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바로 x는 포함되지 않겠지요. 예, 그럼 이 문제는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앞쪽의 식은 그죠? 서로 다른 2개의 문자를 우리가 3개를 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2개의 문자에서 2개를 역시 택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2 더하기 3 빼기 1 C의 3 곱하기 2 더하기 2 빼기 1 C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계산하시면 4C3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는 우리가 바로 3C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C1하고요. 3C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결론은 그 X를 빼고 난 다음 이 식의 우리가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수가 표시된 원판에 5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마친 점수의 합이 8점 이상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 화살이 원판에 빗나가거나 원판의 경계선을 맞히는 경우는 없고요. 원판에 맞은 화살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화살을 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점짜리에 맞을 수도 있고요. 2점짜리에도 맞을 수도 있고 3점짜리에도 맞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점에 몇 개 맞았고 2점에 몇 개 맞았고 그 다음 3점에 몇 개 맞았는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힌트가 일단 몇 개의 화살을 썼다? 5개의 화살을 쏜 겁니다. 그래서 1, 2, 3점이 표시된 곳에 맞은 화살의 수를 각각 x, y, z라고 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런 전체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전체 경우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는 안 맞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x, y, z는 음이 아닌 양의 정수 해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3H5가 되니까 이거는 3 더하기 5 빼기 1 C의 5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C5가 되겠네요. 그럼 7C5는 7C2가 돼서 7P를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21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 21가지가 최대 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8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전체에서 뭘 빼는 게 낫다? 그죠?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주시는 것이 훨씬 가지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전체는 얼마였다? 21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바로 3H5가 됐던 부분입니다. 8점 미만. 그럼 점수를 한번 볼게요. 아까 개수가 XY지면요 1점짜리 점수는 X가 됩니다. 근데 2점짜리는 뭐가 되냐면 2점짜리 Y에 맞췄기 때문에 점수로 따지면 2Y가 돼요. 그리고 3점짜리 G를 맞췄기 때문에 점수로 3G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다? 8점 미만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몇 개다? 5개만 쌌기 때문에 요거 약간 조건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점짜리 5개만 썼다 라고 하면 5점이겠죠. 그럼 5점은 뭐보다 작다. 8점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 1점짜리가 4개예요. 그러면은 2점짜리를 1개 맞췄다고 볼까요? 그럼 이거는 5점이었고요. 얘는 몇 점이겠어요? 6점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바로 8점보다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점짜리 4개 맞추고요. 우리가 3점짜리를 1개 맞췄어요. 그럼 이건 몇 점이죠? 7점이네. 그럼 이것도 8점 미만이 돼서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점짜리를 3개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2점짜리를 우리가 몇 개를 썼다? 2점짜리를 2개를 썼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3 더하기 4점이 되니까 얘도 몇 점이다? 7점이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8점 이상인 것보다는 8점 미만인 것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낫습니다. 8점 미만은 몇 가지다? 4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17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이 몇 개 나왔다? 그죠? 우리가 화살 5개를 썼기 때문에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5고요. 점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익힘책 19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x1, x2, x3, x4에 대해서 x1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2는 1보다 작거나 같네요. x3는 3보다 작거나 같고 x4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정수의 개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것을 바로 음이 아닌 정수로 고쳐주시면 NHR 중복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고쳐볼까요? 그럼 일단 x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바로 x1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x2는 1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이거 살짝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2-1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 음이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x2 더하기 1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번에 x3가 3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는 이항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3-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죠. x4. 그럼 요거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x4-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회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살짝 곱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4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를 전부 다 뭐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음이 아닌 정수회로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이제 치환하셔야겠죠? 그럼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4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W부터 나야겠는데요. 그럼 요거를 W,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둔다? 요거를 W, X,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두면 되겠어요? Y, 마지막으로 얘를 G라고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W, X, Y, C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음이 아닌 정수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1을 한번 볼게요. 그럼 x1은 요거 살짝 이항하면 w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 볼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2를 우리가 구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x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항 되겠죠. y 더하기 3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4를 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4 그러면 요거 g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1 대신에 w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 대신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3 대신에 y 플러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4 대신에 g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시면 이 소분명이 얼마다?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좌변을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고요. 계산하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항을 하면 우리가 바로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다 나왔네요. 앞에서 wxyc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답은요, 4개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4 더하기 4에서 1을 빼시고 C에 4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7C4가 돼서 7C3하고 같겠죠. 그럼 7P2를 우리가 뭐로 나눠준다?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7호 얼마다? 35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결론은 그죠, 음이 아닌 정수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익힘책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식에서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전개식 하면 이항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n 거듭제곱을 이항 정리를 하면 쭉 나옵니다. 근데 요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각 항은 어떤 꼴로 나오게 되냐면 NCR의 A의 n-r 거듭제곱이 BR 거듭제곱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꼴로 항상 모든 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더해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요걸 그냥 간단하게 이 규칙을 모두 다 담고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요 나중에 수원에 보면은 이제 수열에서도 일반항에는 요거를 씁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단계가 4단계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가 a인 꼴이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y가 b인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n은 6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6 우리가 6C 뭐가 되겠습니까? R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우리가 2X가 됩니다. 그래서 6-R 거듭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Y죠. 그럼 이게 우리가 R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개수를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요거는 6CR이 되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6-R 거듭제곱이고요. X의 6-R 거듭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도 R 거듭제곱이 되고, Y 우리 R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개수들, 그러니까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X의 6-R 거듭제곱, Y의 R 거듭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R을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X4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R이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대입하시면 역시 X4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계속 구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아래다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X4제곱 Y제곱의 개수는요. 결론은 6C2 곱하기 2의 6-2 거듭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6C는 6P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3. 그래서 15 곱하기 16 곱하기 25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숫자가 크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마지막 답은 이렇게 자연수로 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그 규칙을 담는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4단계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수학 익힘책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죠. 이것도 이항 정리 문제가 되겠고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두 식이 뭐다?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식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항,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식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항의 꼴로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1 플러스 x의 세제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x의 세제곱의
우리가. 자, 20번 문제를 풀 때 제가 일반항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예, 요 식을 대표로 하는 각 항을 나타내는 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은 우리 n은 3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cr 이렇게 되겠고요. x에 뭐가 된다? r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 플러스 x의 4제곱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n은 4가 돼요. 그러면 4c. 근데 앞에서 r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s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가 2기 때문에 2에 뭐가 되겠어요? 4-s 거듭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우리 x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s 거듭제곱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x의 세제곱 곱하기 2 플러스 x의 4제곱의 꼴을 우리가 대표로 하는 항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결론은 3cr x의 r 거듭제곱 하고요. 4cs 곱하기 2의 4-s 곱하기 xs 거듭제곱 하고 이게 바로 그 대표로 나타내는 꼴이 되겠습니다. 일반항이 되겠죠. 그럼 계수 분리하겠습니다. 그럼 3cr이 되고요. 4cs가 되고요. 2의 4-s가 계수 부분이 되고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뒤에는 r 플러스 s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을 구하는 게 문제겠죠. 자, 근데 현재 x제곱의 계수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r 플러스 s가 얼마다?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경우가 조금 나눠야겠네요. 자, 첫 번째 r은 0이고요. s가 얼마다? 2가 되면 더하면 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x제곱의 계수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r에다가는 0을 대입하고 우리 s에다 2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3c0 곱하기 4c2 곱하기 2에 우리 4-그러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1이고요. 4c는 6입니다. 그럼 요거는 4니까 6사 얼마다? 예, 24가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 1이고요. s가 1인 경우도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럼 이때 x제곱의 계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3c1 곱하기 4c1 곱하기 2에 뭐다? 4-를 거둬요. 2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6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12 곱하기 8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2고요. s가 0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x제곱의 계수 이렇게 구하시면은 r에다 2 대입하면 3c2 곱하기 4c 0 곱하기 뭐다? 2에 우리가 s에다가 0을 대입하셔야겠죠. 그럼 4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c는 3c라고 같아서 3. 자, 4c0은 1입니다.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16 하면 4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이 0이고 s가 2일 때는 24. 그 다음에 r이 1이고 s가 1일 때는 96,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2고 s가 0일 때는 4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거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68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항을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꼴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경우를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시면은 답은 168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좀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1 플러스 x의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특정한 항의 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 정리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x세제곱은 사실은 1 플러스 x하고 1 플러스 x제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정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x세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바로 3c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x의 뭐다? 4제곱이 그 다음이겠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4c3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x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음은 5C3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10C3까지 더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는 일단은 뭐 항이 모두 8개니까 각각 계산하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 우리가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자, NCR은 n-2CR 더하기 n-1CR-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걸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뭐다? R이 다 같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N만 하나씩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좀 막힙니다. 뭐가 막히냐면 선생님 이거 쓰려고 하니까 여기는 3이 오히려 4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럼 여기서 약간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신일까요?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모양은 달라도 돼요. 값만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C3을 살짝 보로 고친다면 4C4로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로 여기 괄호에 있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그럼 요거에 딱 보면 n-1이 4고요. 그 다음에 r이 얼마다? 우리가 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5C 뭐가 된다? 둘 중에 큰 거 5C4가 되겠죠. 그 다음에 5C4에다가 그 다음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 5C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우리가 구했던 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5니까 하나 다음은 6C 뭐가 되겠 4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요 뒤에 뭐가 있냐면 6C3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줄여 나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7C4가 되겠고요. 그러면 뒤에 7C3이 있고 8C3이 있고 9C3이 있고 우리가 10C3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도 여기 요 두 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두 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8C4가 되고요. 8C3 더하기 9C3 더하기 10C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요 공식. 그래서 요 공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얘는 9C4가 됩니다. 그러면 9C4 더하기 9C3 더하기 10C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0C4가 됩니다. 그러면 10C4하고 10C3을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1C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1P를요 뭐로 나눠주면 된다?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분되고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330이 나와요. 그래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홀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운데가 1000보단 크고 2000보단 작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우리가 책에서 배운 공식이네요. 자, 보시면 R 자리에 뭐다? 그죠? 0, 2, 4, 6, 8 이렇게 짝수만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그러면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이 부분이 뭐다? 그죠? 2의 n-을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0이고 1000보단 크고 2000보단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의 열제곱이 하면 1024거든요. 그럼 딱 보면 이게 1024가 바로 우리가 1000에서부터 2000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2의 열 한제곱은 2048이 되겠죠. 예, 그럼 당연히 2의 열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n-1이 10이 나오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우리가 구하는 n은 얼마다? 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홀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보다 큰 홀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요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변에 보면 R 곱하기 N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항을 살펴보면 여기가 R로 같아요. 여기도 뭐다? R로 같네요. 여기도 뭐다? R이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이 식을 이런 걸로 고쳐라 이 소리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R이 얼마다? 1인 경우죠. 그럼 여기다가 R에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NC 1에 바로 0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빼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r이 얼마일 때다? 2일 때입니다. 그럼 r에다 2를 대입하시면 n 곱하기 n-1 c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r이 3일 때입니다. 그래서 r에다가 3을 대입하면 n 곱하기 n-1 c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는 바로 r이 n일 때죠.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n-1 c의 n-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 항에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냐면 n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n으로 묶어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n-1 c의 0, 그 다음에 빼기네요. 빼기, 우리가 부호가 교차가 됩니다. n-c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n-1의 c의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죠? n-1의 c의 n-1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보시면 n-1이라고 되어 있는데 0,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답은 뭐냐면 0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이 공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식은 요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n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면 우리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 n 거듭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이항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x에다 뭐 대입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nc1x 돼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ncn의 xn 거듭제곱이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그래서 우리가 짝수 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결론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하고 0을 곱하면 얼마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변형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